벤츠 화재 이후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충격을 주고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거의 모든 것들이 저희 스포일러 채널에서 꽤 오래전부터 지적을 했던 것들입니다. 일단 이번 벤츠처럼 CATL로 홍보를 하고 나중에 까보니 파라시스 배터리가 들어가고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당장 현대기아차, KGM, 테슬라, BM, 아우디, 폭스바겐 이런 회사들은 전기차가 출시되기 전부터 배터리 브랜드와 종류를 언급하고 스펙 관련 이야기도 나오니까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이번 벤츠 사태 이후로 배터리 브랜드에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제조사들이 자발적으로 배터리 브랜드를 한 번 더 정리해서 공개하는 거 이거 자체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떤 걸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에 따라 친환경차 시대를 잘 맞이할 수 있다고 보는데 벤츠는 사실 시작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오히려 전기차 차주들한테 좋은 소식일 수 있어서 오늘은 벤츠 사태 이후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과 그에 따라 나오고 있는 해결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전기차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이제는 배터리 브랜드와 종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자체로는 사실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죠. 비록 벤츠처럼 배터리 브랜드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됐던 경우는 없지만 어쨌든 다른 브랜드들도 배터리 종류를 한 번 더 알려주면서 소비자들은 정보를 더 정확하게 알게 됐고요. 전기차 배터리가 중요하다는 문제를 넘어서 브랜드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모두가 깨닫게 되는 계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벤츠 화재 사태 이후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기존에는 문제 제기가 없었냐? 그게 아니란 거죠. 지금 정부에선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전기차 충전기 종류, 설치 위치 이런 걸 다시 계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대표적인 게 새로 짓는 아파트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 대수를 늘리기로 했거든요. 이걸 잠시 보류하고 재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원래는 전체 주차 면수의 5%였던 걸 10%로 늘리는 거였는데 이번 화재 사태로 계획을 수정하겠다는 거죠. 최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외 주차 건물 같은 걸 별도로 지어서 주차 문제도 같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 관계자가 연이은 화재로 전기차를 지상에 주차하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져서 기존 계획이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뭐 이런 것도 모두 좋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최근에 벤츠와 테슬라 화재를 비교했을 때 어떤 걸 알 수 있었나요? 화재의 원인은 다를 수 있으나 열기와 연기가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지상이 배터리 화재 진압을 하기에는 더 좋다는 걸 알았죠. 테슬라 화재도 이동식 수조에 지식보까지 썼는데도 진화에 4시간이 걸렸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지하는 더욱더 안 될 것 같다는 여론이 생겨나고 있고 이런 공포심 때문에 정부에서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건 아주 많은 해결 방안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거죠. 지금 나오고 있는 지적이 뭐냐면 주차 관련 정책뿐 아니라 친환경차 정책이 전반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선 대중교통과 같은 영업용 전기차의 관련 문제 이거 1, 2년 전쯤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 하나인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 쌍용차를 인수하겠다고 나섰던 에디슨 모터스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죠. 이 당시 에디슨 모터스가 쌍용차를 인수할 수 없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 드렸었고요. 이 에디슨 모터스가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중국산 전기차를 갖다가 일부만 조립해서 팔고 그러면서 이걸 지역형 일자리 사업이라는 걸 명분으로 공장 부지부터 시작해서 직원 월급 같은 것까지 세금 지원을 너무 많이 받고 있었다는 거죠. 이거랑 연결되는 게 이제 대중교통은 이미 중국산 전기차가 장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버스 같은 건 또 뭐가 문제냐? 버스를 구매할 때 지역 보조금이 별도로 또 나간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상용 전기차 구매 보조금에 버스 회사가 구매할 때 또 보조금이 나가거든요. 물론 운수회사 입장은 명확합니다. 내가 타는 게 아니고 어차피 영업용이니까 국산이냐 중국산이냐보다 가격이 더 중요한 겁니다. 국내 브랜드 전기버스랑 비교하면 이 당시 1억 원 이상도 저렴하다고 했으니까요. 이게 무조건 국내 브랜드만 지원해줘야 한다 이게 아닙니다. 시장 논리에 따라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는 거고 이건 뭐 세금 지원만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보조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게 컸습니다. 구매 보조금이라는 게 단순히 소비자들 보고 전기차를 사라고 장려하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업 간 가격 경쟁력을 더 빨리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글로벌 경쟁력으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보조금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친환경차 보조금 문제를 다루면서 충전기 설치 보조금과 영업용 전기차 지원 정책 같은 걸 전반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건데요. 그래서 이번 사태 이후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건 어차피 전기차 시대, 친환경차 시대는 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제대로 대응도 안 하고 설계도 미흡한 상태로 방치했기 때문에 화재 사고가 크게 발생하고 이에 따라 전기차 부정 여론이 퍼지면서 전기차 보급 자체가 정체되는 거 이건 이미 예견되어 있던 일이라는 걸 인정해야 하고요. 이미 문제는 발견이 됐으니 그 다음이 중요한 건데 배터리 정보를 공개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중국산 배터리를 막을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되는 건 위험하다고 봅니다. 단순히 비유하면 우리가 쓰는 전자제품이나 스마트폰 부품에 중국산 부품이 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내연기관차도 마찬가지로 중국산 부품 많이 쓰고요. 다만 여기서 차이가 있는 건 중요도와 빈도의 차이인데 전기차는 배터리팩 같은 핵심 부품도 중국산을 쓰는 경우가 있고 이걸 막으려면 무역 장벽이 그나마 효과적인데 미국이나 유럽처럼 우리가 이걸 강제할 수는 없다는 건 외교나 무역 상황을
시스템을 아는 분들이라면 설명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소비자들한테 중요한 건 화재가 나는 걸 막는 게 첫 번째고요. 화재가 나더라도 큰 사고로 번지는 걸 방지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이거 말고는 사실 화재 관련 사고에서는 더 이상 논할 게 없죠.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시설 점검과 전수조사는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건 전기차를 떠나서 모든 건물은 화재 위험이 어떻게든 있는데 지금까지 이걸 이런 상태로 방치하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스프링클러 작동률이 미국은 88%에 달하는데 우리나라는 35.4%에 불과하다고 하잖아요. 점검 방식이나 주기, 점검 기준 이런 걸 모두 바꿔야 한다고 보고요. 다시 전기차로 한정을 해본다면 지금 정부에선 화재 예방 기능이 있는 전기차 충전기에만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하고 여기에 부수적으로 충전기 설치 비율이나 장소 같은 것도 재검토하겠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제조사들은 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과충전 방지 시스템도 업그레이드하고 만약 배터리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관계 기관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시스템도 개발한다고 하잖아요. 이걸 바라보는 시선은 두 가지일 겁니다. 우선 부정적인 시선. 지금까지는 대체 그럼 뭘 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우리 기업이 전기차가 자체적인 장벽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어느 정도 벌려준 다음 기업 자체적으로도 가격 경쟁력 같은 걸 갖출 수 있게 하고 이걸 글로벌 경쟁력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역할이 분명 있는데 거의 제 역할을 못했고요. 충전기 보조금은 설치할 때만 보조금을 주고 끝나버리니 유지 보수가 안 됐습니다. 보장도 너무 많고 불편하고 화재도 납니다. 충전기는 그래서 유지 보수까지 점수를 매겨서 보조금을 분할 지급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건 지금 뭐 말도 안 나옵니다. 충전기 종류뿐만 아니라 설치 장소나 관련 소방시설 같은 것도 설계나 점검을 잘 하며 진행했어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것도 제대로 못한 거죠. 그래서 진짜 부정적으로 본다면 이런 걸 지금까지 안 하고 뭐 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긍정적인 시선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긍정적인 시선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친환경차 시대라는 건 우리가 거스를 순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떤 걸 어떻게 잘 해가느냐가 더 중요한 건 사실이잖아요. 우선 최근 들어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전기차 차주분들한테도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큰 사고가 여러 번 있었고 그 덕에 발전 방향이 잡힌 거라고 보거든요. 유명한 말 많잖아요. 칼 마르크스 할아버지는 역사는 언제나 피로 쓰인다라고 말했고요. 니체 할아버지는 모든 위대한 것은 피와 의지로 이루어진다고 말했고 조지 오웰도 전쟁은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계속되기 위한 것이다. 위계 사회는 빈곤과 무지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모든 말들이 산업 발전과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특정 산업만을 두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사회 구조 같은 게 바뀌거나 발전할 때는 특정한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소리거든요. 지금의 사태를 빗대보면 전기차 화재 같은 사고들인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더 나은 시스템과 더 나은 사고 예방책이 마련되기 시작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다만 빈틈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컨대 정부가 내년에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기는 화재 예방 기능이 있는 충전기에만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했잖아요. 이게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설치된 충전기라던가 화재 예방 기능이 없는 충전기에 올해만 700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런 건 회수가 안 된다는 거죠. 기존에 설치된 충전기들도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고 유지 보수를 제대로 안 하는 충전기 업체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동차 제조사는 시스템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현대차도 여기에 포함되는데 여기에 더해서 현대기아차는 배터리가 만약 이상 징후를 보인다 그러면 그 즉시 관계 기관에 자동차 정보가 자동으로 통보되는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신형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미 판매된 전기차에도 최근에 개발한 배터리 셀 순간 미세 단락 감지 기술을 확대 적용한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안전 기술이 담긴 메일을 고객들한테 보내서 안내한다고 하고 KGM은 배터리를 10년 10만 킬로미터를 보증해준다고 하고 스텔란티스는 아예 전기차뿐만 아니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배터리 제조사도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약간 제조사들은 벤츠 너네 꼴 좋다 우리는 너네랑 달라 이런 걸 많이 어필하려는 걸로 보이고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전반적으로 배터리 관리 시스템하고 관련된 기술들로 최근에 확산되고 있는 전기차 화재 우려 같은 걸 줄여나가겠다고 하고 있고 이건 전기차 차주들한테도 좋은 내용임은 분명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브랜드들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다른 전기차 제조사들도 이번 사태와 관련한 문제들을 잘 해결해서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 친환경차 시장도 안정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